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박수 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 사주한 거 아닌가? 안 했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도 떠날 군대는 다 떠난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많이 남았죠? 여기는 남고. 36사 아직 있나요? 있구나, 34도. 반갑습니다. 어쨌든, 첫, 이제 시간이고요. 첫 개강이고,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공부할 과목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 공직에서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만 하고요. 자, 이제 공인, 중개사, 법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 실무라는 과목이에요. 자, 이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혹시 상담하면서 못 들었어요? 다 중요하지만. 민법, 공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빼. 실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자, 이 두 과목이 뭐냐면 1차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일단은, 2차 과목이라 그랬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2차 과목인데요. 일단은 2차 과목에 있어서 이 과목은 좀 빼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보니까 프린트물을 해서 교재 내용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문 정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원장님이 또 그래서 또 뒤에 보면 틀린 문장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또 해가지고 한 10문제 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슬쩍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제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3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2차 과목이니까 제 과목은 조금 이따가 제 과목은 소개하고요. 자, 일단은 1차 과목과 그 다음에 또 2차 과목. 자,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두 가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상담하면서. 1차는 무슨 과목이고요, 무슨 과목이고요. 2차는 무슨 과목인데 아마 머릿속에 다 담지 않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1시간만 수업 딱 들어가서 1시간이면 뽀록 나요. 눈동자만 알면 다 표시랍니다. 자, 1차하고 2차하고 과목을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공부를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다고, 모든 부분들은 다 처음 시작한다고 시작하고, 이제 여기 임해 주셔야 돼요. 나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반절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1차 과목은, 뭐냐면 순서대로 한다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과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민법 및 미사특별법이죠. 요게 이제 1차 과목이고요. 자, 이제 2차 과목은 세 과목인데, 자, 제가 지금 저기 적어놨던 제 과목이에요.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이렇게 줄여서도 표현하고요. 중개사법하고 중개실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시하고 그 다음에 또 세법이 있는데요. 공시법하고 세법은 좀 성격이 틀린 부분인데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두 분일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전공한 선생님들이 공시법 전공하면서 세법 전공한 선생님들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세법 전문가가 있고 공시는 공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가지고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선생님이 틀릴 뿐이지 과목은 사실은 한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이렇게 지금 세 과목이 2차 과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하죠. 중개사법도 중요하고 공법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두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이 안 되면 아무리 2차 과목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과목은 바로 이 두 과목이에요. 부동산학교하고 민법. 잠시 보자. 거기 보니까 저기 시간표가 나와 있나요? 시간표가 민법하고 저기 개론이 시간표가 어떻게 되죠? 화요일하고 수요일. 화요일 날 개론하고 수요일 날 민법인가요? 그렇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11월 달부터 모든 공부의 중점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 돼줘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민법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12월 달은 이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각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뭐 각 과목별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하면 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용어를 갖다 습득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마 선생님들 다. 그래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거의 용어에 어떤 그 치중을 해가지고 아마 강의를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용어가 어떻게 되냐? 다 우리나라 말인데요. 몰라요. 한글이고 그 다음에 말도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어디서 지금 엉뚱한 나라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강의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그러냐? 바로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가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용어를 익숙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7월달, 8월달까지도 그 개념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때문에 자, 부동산학개론 민법은 일단은 자, 11월달, 12월달은 그냥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용어를 갖다가 익숙해서 듣는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깊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초장에 다 몽창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3월달까지 몽창 다 공부 다 끝나겠다. 근데 시험은 언제 해요? 10월이죠. 그러면 3월달까지 거의 1, 2월달에 뭐 하냐면 독서실 가서 밤새 합니다. 거의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가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뜯어 말리는데요. 말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하지 마세요. 또 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5월달, 6월달 가면 지쳐버립니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거의 모의고사가 3, 4월달 돼서 60점대 나오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0점대 나오거든요. 5, 6월달 되면 지쳐가지고 정석이 뚝 떨어져 버려요. 성적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공부하기 싫죠. 그럼 나중에 포기를 해버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때 지금 11월, 12월달부터 얘기했죠. 11월, 12월달 때는 일단 이 두 과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라. 용어를. 그러니까 무슨 용어가 나오는데 잘 모르죠? 그럼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하든지. 근데 사전 찾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전 찾으면 어려운 단어가 더 나와요. 이게 찾으면. 오히려 인터넷 같은 데 찾아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빨리 익숙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원래 이제 이런 11월달, 12월달에는 이 1차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2차도 이제 하는데, 그럼 2차는 어떻게 했냐? 2차는 저는, 자, 제 과목은 무조건 수업만 들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3시간 왔다 갔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1, 2월달, 2월달, 3, 4월달 되면서 밑바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 끝나고, 자, 11월달, 12월달은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느냐? 글쎄, 다른 선생님들 몇 시간 정도 공부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 3시간. 최저 2시간. 2시간은 공부해줘야 돼요. 매일. 수업 끝나고 나서 2시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너무 여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 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제가 여기 이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3시간 공부하라 그러는데,
나는 저 3시간 동안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지금은 그렇게 공부에 대한 시간의 의의가 그렇게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 근데, 뭐를 공부하느냐. 자, 오늘 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오늘 수업 끝나면 이 과목을 공부하면 안 돼요. 오늘 수업 끝나면 부동산학과 민법을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학교는 시간과 민법 시간에는 또 어떻게 돼요? 수업 끝나면? 네, 그날 배운 거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노세요. 수업 끝나고 나서. 지금 1차 과목 거의 안 들었죠? 1차 과목, 2차 과목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 그러네요? 수요일, 목요일은. 화수라 그러네요. 그래서 금방 듣고도 까먹습니다. 저도 금방 듣고도 까먹는 판인데 여러분들이 어디가 쓰여서 이게. 자,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부터 하셔도 되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고 가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이런 제도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11월달, 12월달은 부담 없이 일단 공부하시라. 너무 빡세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장부터. 빡세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3, 4월달 넘어가서 5, 6월달 때 지쳐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벼락치기 한 4, 5일 정도 벼락치기 많이 배우셨죠? 근데 그거는 100m 달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지금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절대로 오래 못 버팁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라톤 뛸 때 보면 이렇게 쭉 갑니다. 갈 때 초장에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초장이 1등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딱 요이 땅 해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100m 달리기 하는 걸로 하면 처음에 1등 하죠. 근데 42.19km 100m 달리기 실력으로도 갑니까? 못 가죠. 나중에 한 200m 가면 거기서부터 지쳐지기 시작하죠. 이게 천천히 조금부터 제가 2-3시간 공부하라 라고 하니까 진짜 2-3시간 공부할 시간이 되면 하는데 안 되면 단 30분이라도 혹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할 시간만이라도 내가지고 그날 한 거 그날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 시간 공시하고 세법 시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2-3시간을 오늘 공시법 세법이죠. 만약에 오늘 공시법 시간이나 세법 시간이면 공시법 세법 끝나고 나서는 뭘 공부하라? 1차 과목을 공부하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1차 합격자 계세요? 1차 합격자 계시나요? 자, 그럼 1차 합격자 분들은 일단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은 공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법이 공포스러운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1차 합격자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일단 1차 합격자분이는 공법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지금부터. 자, 다른 과목은 일단 공부하지 마세요. 공법을 공부하시고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과목은 손 떼야 돼요. 2차 과목은 먼저 공부하느냐? 2차 과목 먼저 공부해요. 언제 공부하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일단은 무조건 언제 공부하라? 수업 시간. 그래서 무조건 수업 시간을 오셔야 돼요. 와서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해가지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 지금 1차는 다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는 꾸역꾸역 어떻게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요. 근데 2차는 자꾸 슬금슬금 빠지거든요. 근데 이 수업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와서 여기서 졸든 뭐 하든 간에 일단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들으면 수업 시간에 들은 만큼의 그만큼 대가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수업 시간만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그렇게 크게 안 했어도 다 점수가 나왔어요. 수업 시간만 정확히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여기서 뭘부터 하라? 여기서부터 먼저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면서 좋은 방법은 교재를 읽는 거예요. 기본서를 읽는 거. 근데 이게 기본서를 저는 계속 읽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리고 뭐 제가 또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또 뭐 도시락 싸서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기본서 읽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읽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읽은 분들은 힘들어해요. 기본서를 읽으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읽을 때 힘들죠.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기본서 읽어도 돼요. 1차 과목을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근데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본서 읽으라. 그럼 기본서가 지금 뭐 민법인가 개론인가가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덜커덕 갖다 놓고 읽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수업 시간도 들었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읽어요? 소설책도 아니고 거기 학개론에 보면 무슨 뭐 경제론도 나오고요. 무슨 희한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거를 기본서를 읽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뭐라? 용어를 갖다가 11월 달, 12월 달에 여러분들 익혀두라는 얘기예요. 용어를 11월 달, 12월 달에 공부하면서 익혀두면 나중에 1월 달부터 기본서를 읽어나갈 때 상당히 편합니다. 어느 정도만 익혀두면.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일단은 아직까지 기본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으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작년 기본서, 민법과 개론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서, 여기 거 기본서 나올 때까지 한번 슬금 한번 봐보세요. 그냥 슬금. 지금은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가장 힘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저기 민법 선생님이나 다 예전에 고시 공부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요. 이 민법 같은 경우는요, 그 고시 공부하면서 한 30번, 40번씩 읽어요. 40번, 거의 100번까지 읽어도 나중에 보면 점수도 안 나와요. 고시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지선대 하면서 또 뭐,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는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뭐, 문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읽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읽으라 소리는 못하고, 기본서는 적어도 최소한 3번 정도 이상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짬짬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강의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이라든가 아직까지 뭐 기본서도 안 나오고 프린트만 하나 덜렁 있는 데다가 뭐 기본서 어떻게 읽으세요? 참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 틀은 일단 교재를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쓰지요. 써가지고 필기한 거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이거든요. 머리도 좋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 암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암기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판사한 거를 거의 뭐 판박이처럼 그대로 외워요.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 3, 4, 5, 6, 7회 이럴 때는요. 옛날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됐었어요. 점수가 나왔었어요. 전년에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축약해서 이게 필기를 해놓거든요. 그럼 축약해서 필기하면 요걸 암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거 하나를 2줄로 만들어 가지고 문장이 나오죠. 그럼 포인트는 요건데요. 문장을 2줄로 만들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나 알고 있는 건 요 단어 하나밖에 몰라요. 뒤에 앞뒤 문장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요. 지문 읽을 때 나 분명히 다 외웠거든요. 외웠는데도 문제만 풀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문제만 풀면 안 풀려요. 분명히 나 암기 다 했거든요.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분명히 다 했는데도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그 파트만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라.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라. 그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교재를 읽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맥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인 틀은 요 정도. 이제 1차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교재를 읽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교재 읽는 방법은 제가 1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교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 달, 12월 달은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교재 읽으면 안 돼요. 교재 읽었다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는데 교재 읽으라 그래서 읽다가 나중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치중을 둬야 되냐면 용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둬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 듣는 데서 나오는 용어의 반만 이해해도요. 완벽하게 다 아닌 반만 이해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공부할 때 따라갈 수가 있고 교재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차 과목은 2차 과목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뭐라 그랬어요?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으라 그랬죠?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어라. 수업을 듣고요. 공법을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공법은 양도 많고요. 내용도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법도 지금 당장부터 덤벼들려고 하지 말고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는 내년도부터 지금은 공법도 그냥 수업을 듣는 형태로다가 한번 쭉 나가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각 이제 이게 1차와 2차를 하는데요. 몇 문제씩 나온다는 거 들었어요? 몇 문제씩 나오죠? 네, 요거 40문제, 요거 40문제.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40문제. 40문제.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이 합쳐가지고 40문제죠. 세부적인 것은 각각 담당 선생님한테 들으시고요. 자, 공법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같은 날 보게 돼요. 같은 날 보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뭐 시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같은 날 올해는 아마 10월 22일이 아마 유력한 날짜일 겁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22일이 저기 그 핸드폰 한번 보세요. 22일이 토요일이 맞나요? 10월 22일이? 29일이 토요일인가요? 아마 29일이나 22일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22일이 예측하는데 29일로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토요일이죠? 어쨌든 뭐 아마 22일이나 29일이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2일로 잡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로 잡힐 겁니다. 10월 달. 예, 토요일이죠. 그래서 아마 그 10월 22일이나 29일 둘 중에 하나로 아마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냐. 공부를 할 때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그 다음에 2차 과목, 요렇게 세 과목을요, 완전히 똑 잘라야 돼요. 자,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이 본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구분은 분명히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시험은 분명히 1차 시험과 2차는 구분하고 원래는 구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 시행이 원칙입니다. 여기 잠깐 아마 출제 원칙에 그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세요. 프린트물 그 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 밑에 부분 시험의 실시 방법 있죠? 이게 제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담당 과목이 제 과목입니다. 이 지금 공유자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자, 거기 보니까 밑에 시험 실시, 구분 실시, 동시 실시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원래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시행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뭐만 보고? 1차 시험만 보고요. 1차 시험만 보고 나중에 1차 합격자를 가려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2차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시험이 그렇게 보죠. 사법 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세무사 시험. 가까이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앞으로 개강 예정인 것 같은데 주택관리사도요. 몇 년 전부터 혹시 주택관리사 공부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나중에 공제사 합격해놓고 주택관리사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뭐 하는지는 아시죠? 네, 아파트 그 관리하는 거. 이게 주택관리사도 지금 한 3년 전부터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7월 달이고요. 2차 시험은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구분해서 시행하는 건데,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구분해서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지금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1차 시험 불합격한 자의 같은 날 보죠. 1차와 2차를. 그러니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그랬어요. 1차 시험을 불합격하면요. 그날 같이 본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2차 아무리 잘 봤자 이게 평균 60점 나왔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2차는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1차 과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과 민법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65점대를 한번 목표로 해보세요. 혹시 민법 선생님하고 개론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담당 과목이 아니니까 그냥 제멋대로 그냥 생각한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60점 목표로 하라는데요. 그건 하지 마세요. 자, 65점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 점수가 몇 점이죠? 평균? 60점이죠? 근데 왜 60점인데 65점을 목표로 하라고 하느냐? 이유는 뭐냐? 딱 60점대로 합격을 하면요. 그러면 제가 좀 수강생 중에 이분이 있습니다. 지금 발 뻗고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OMR 카드 찍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갖고 오고 OMR 카드 이걸 하나 제출을 하는데 내가 시험지 갖고 딱 체크해보니까 딱 60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합격은 합격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되죠? 네, 떨어지죠. 자, 그래서 합격자가 발표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험이 24일 날인가? 시험이었죠? 11월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따지고 보니까 24일 날 합격자 발표 날인데 그날까지 발표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합격하려면 평균 65점이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하나 있어요. 나는 부동산 학교로는 도저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민법을 보니까 민법 되게 잘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경향을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학교는 공부하지 않고요. 뭐만 열심히 공부한다? 민법만. 거꾸로 나는 민법은 죽어도 잘 못 듣겠다는 게. 그러니까 학교로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점 점장하거든요. 그럴 때는 학교로만 공부해요. 민법은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어떤 걸 노리느냐? 과락을 면한다. 이제 여기에 평균 60점 합격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고요. 각 과목별 몇 점 이상은 올라와야 되냐면 40점이라는 과락제도가 있어요. 국가시험은 이런 과락제도가 있는데 어떤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과락 점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각 과목별 몇 점 이상 올라와야 돼요. 각 과목별 무조건 40점 이상은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그 각 과목별 40점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40점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죠?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적표 한번 보세요. 40점 맞아본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40점 밑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줄줄이 내려갑니다. 자, 25점, 20점, 모의고사 때 보면 줄줄이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의외로 이 40점 맞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 무조건 40점 이상 올라온 다음에 평균 6점인데요. 그러면 한 과목을 포기해요. 두 과목을 중에서 한 과목을 포기하고 나는 한 과목에서 점수 잘 내가지고 하겠다.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민법을 갖다가 민법을 아주 잘하니까 민법을 중점적으로 이건 과락을 면하겠다. 자, 그러면 민법을 40점을 맞는 학개론을 40점을 만다고 쳤을 때 평균 80점 60점 나오려면 민법을 몇 개를 맞아야 돼요? 네, 8점 맞아야죠. 산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럼 민법 8점 맞고 그럼 개론 4점 맞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세상사는 내 뜻대로 안 되죠. 딱 요거는 과락점 면하는데 이게 75점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민법이나 개론이나 8점 맞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 두 과목은요 같이 가져야 돼요. 꼭 편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과목은요
두 과목은 편식하면 안 되고 같이 가져야 돼요. 공부 비중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개론 공부를 3시간이면 민법 공부도 3시간. 이런 비중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개론이 만약에 딸린다 그러면 점수가 좀 안 나오죠? 대신에 이게 점수가 조금 더 나오면서 이게 한 55점, 이게 뭐 65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이게 55점, 이게 좀 75점 이런 식으로다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걸 과락만 면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과락 못 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주라. 두 개를. 자, 그럼 2차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2차 과목은 자, 가장 이제 쉬운 과목이 여러분들이 흔히 쉬운 과목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저 과목. 접근성에서는 가장 쉬워요. 자, 그런데 가장 쉬운 대신에 점수가 높아야지만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몇 점을 목표로 해줘야 되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80점을 목표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쉬워서 1, 2월 달 진도 나가고 3, 4월 달 진도 나가면요. 나중에 보면 들으면 또 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슬슬 빠집니다. 수업 빠지는 순간에 점수는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과목보다는 접근성이 쉽습니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60점은 어지간해서 다 나와요. 60점 나오는 것은. 자, 60점 어지간해 나오지만 이 중개사법은 60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이거 60점 나오면 안 돼요. 요번에도 중개사법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럼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면 다른 과목 점수 잘 나와야지만 되죠. 다른 과목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상당히 쉬웠다 그래요. 중개사법은 상당히 쉬웠어요. 중개사법은 상당히 쉬웠는데 뭐 한 개 틀렸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중개사법. 근데 좀 쉬웠으니까 저는 좀 그래요. 좀 제 과목이잖아요. 제 과목이 조금 좀 어렵게 나오면 좀 그래도 좀 주는데 어쨌든 뭐 너무 쉬워가지고 뭐 한 개 틀렸습니다. 2개 틀렸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나 안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좀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80점대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시법하고 세법이 자 요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60점 이상은요. 근데 이게 두 파트가 한 과목으로 묶여져 있죠. 생각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공시법 똑 자르고 세법 똑 잘라놓으면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요. 이게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40문제가 나오니까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몇 점 목표로 하시라? 60점 목표. 충분히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 수업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공법은 그럼 몇 점이 나와야 되냐? 공법 목표. 네, 공법은 또 공법 선생님한테 또 50점 그러면 또 서운해할 거다 또. 자, 50점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되면 어떻게 돼요? 65점 나오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자.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자, 다시 한번요. 1차 과목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두 과목을 같이 가져야 돼요. 1차 과목을 한 과목 포기하고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과락면하고 8점 넘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두 과목은 편식하지 말고 같이 가라. 같이 가야 되고 자 2차 과목은 일단은 자 가장 공부에 치중해야 될 과목은 뭐냐면 공법이에요. 근데 공법 50점 맞으라 그러면서 무슨 또 공법을 갖다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근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워하더라고요. 왜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쪽 라인으로 좀 있었던 분들은 의외로 또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양의 투자도 상당히 많아야 되고 많은 만큼 점수가 생각보다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는 자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50점 이상 때는 돼줘야 돼요. 그리고 공시세법 60점,
공인중개사법은 공법 공부하는 것에 한 3분의 1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가끔 나중에도 제가 중개사법 공부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럴 거야 아마. 그 나중에가 보통 5월달부터입니다. 그 이전부터는 저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들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자, 근데 중개사법을 공법 공부하는 양의 3분의 1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데 중개사법을 공부는 안 해요.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공부는 안 하고 몇 점 맞으려고 그러고요? 80점 맞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시간에 대한 배정인데요. 일단은 가장 2차 과목에서 치중하는 공법, 그 다음에 자 공시제법, 특히 공시법 같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사법은 일단 자 이제 중개사법을 이제 다른 과목은 제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 그럼 중개사법은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시간에 뭐 공부하라 했어요? 민법과 개론 공부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는 항상 책을 2권 갖고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개사법 시간에는 책을 2권 갖고 오라. 오늘 수업 시간용 중개사법 갖고 와야죠. 그리고 또 뭐 갖고 와야 돼요? 예, 민법이나 여러분들이 시간표 짜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표 짜야 돼요. 시간표 짜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공부한다 라는 시간표를 짜죠. 그러면 다 갖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 있어가지고 민법책, 개론책 다 갖고 와놓고서는 이거 보다가 1시간 보죠. 그러면 개론이 좀 서운해하거든요. 그럼 개론도 1시간 이거 안 됩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민법을 볼 때는요. 그날은 한 과목만 투자하세요. 그다음 다음날 또 개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지 민법 봤다 개론 봤다 민법 봤다 개론 봤다 이러면 실제로 공부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를 2권 갖고 옵니다. 중개사법 기본서 수업시간용 하나 하고, 오늘 내가 민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민법책, 그러면 개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개론책, 이렇게 해서 2권을 갖고 와서 수업시간 끝나면 일단은 뭐 하라? 일단 1차 공부하라. 자, 그래서 이게 3, 4월 달까지. 제가 아마 3, 4월 달까지는 수업시간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그럴 거예요. 중개사법을. 3, 4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시간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시간 중심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3, 4월 달 넘어서 5월 달 때 1차 과목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최소한 50점대는 나와야 돼요. 5월달 되면 아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50점대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50점대 나갔다가 합격은 아니죠? 근데 50점대가 나오면요. 기본적인 틀은 다 갖춘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5, 6월달 지나가고 7, 8월달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또 뭐 모의고사 과정 뭐 이런 특강 과정을 통해서 숙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가 돼야지만 제가 왜 자꾸 1차 이 개론하고 민법을 치중하라는 얘기는 나중에 제 과목에 수강생이 횡 해가지고 몇 분 안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다. 이렇게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럼 5, 6월 달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고민이냐? 소위 말하는 2%라 그러죠? 왜? 이게 무슨 얘기냐? 네. 2차를 포기할까 말까 하고 날 고민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상담을 좀 하세요. 학원 데스크에서 상담하든지 그러면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든지 상담을 좀 하면, 물론 상담하면 2차 포기하세요라고 하나요? 당연히 답은 거꾸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수가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차를 포기하는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말만 듣고 1차를 같이 끌고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말만 듣고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돼야지만 나중에 5, 6월달, 7월달, 8월달 같이 1, 2차를 끌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 점수들이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나중에는 이제 2차 과목을 서서히 포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자, 일단 과목에 대해서 1차 과목과 2차 과목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교재를 읽는 방법은 제가 1월 달에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잠깐 일단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 좀 쉬어야죠. 쉬어야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제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또 기왕 또 프린트물 갖고 왔고 진도를 조금이라도 나가줘야 되니까 진도 프린트물에 있는 진도를 이제 서서 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